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 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우리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신규로 채용되었는데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어디 다른 기관에서 근무해 보지 않으셨다든지 또는 근속 기간이 짧아서 전체적으로 시설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분께서 갑작스럽게 시설 업무를 이어서 받으려고 하면 어떤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급여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큰 그림을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 전체적으로 서비스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세세한 부분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구나,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나에게 지금 맡겨진 일이 지금 이 과정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파악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자, 여기다 먼저 제목부터 한번 써볼까요? 자, 제목을 여기다가 급여 제공 과정의 이해라고 제가 적어드릴게요. 자, 먼저는 보호자분들께서 시설을 이용하시기 위해서 보호자분께서 시설을 이제 방문해서 먼저는 상담부터 받으시겠죠. 그래서 입소 상담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글씨가 좀 나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자, 입소 상담이 이루어지겠죠. 자, 입소 상담을 통해서 만약에 입소가 결정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입소가 결정된다는 것은 어르신께서 이제 입소를 하신다라는 거죠. 자, 입소가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돼요? 네, 맞아요. 어르신께서 입소하시겠죠. 어르신 입소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르신께서 입소하시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바로 감염병 검사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감염병 검사. 그래서 어르신께서 입소하시기 대략 3일 전 정도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3일 전에 받은 그 감염병 검사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염병 검사 결과는요, 그 병원에서 준종합병원 수준이면은 입소를 위한 감염병 검사를 처리를 해주죠. 그 감염병 검사 결과서를 가지고서 감염병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입소 3일 전에 가급적 감염병 검사를 해주신 그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서 입소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입소하는 날에 표준약관을 작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표준약관 작성. 이 표준약관이 뭐냐? 바로 계약서죠. 입소를 위한 바로 계약서다. 이 계약서는 아마 입소 결정이 된 날에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입소 결정한 날에 표준약관부터 작성해서 입소를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이 표준약관을 작성하실 때에는 장기요양 인정서 그리고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까지도 같이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표준약관을 작성을 하고 어르신께서 이제 입소하시면서 뭐 옷가지도 정리해드리고 침실도 배정해드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입소를 한 다음에는 바로 어떤 게 이루어지죠? 바로 입소 보고를 해야 되겠죠. 입소 보고. 이 입소 보고를 어디다 하냐면은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입소 보고 해야 되죠. 그리고 입소 보고와 함께 급여 계약 통보도 해야 됩니다. 급여 계약 통보. 이건 어디다 해요? 네, 맞아요. 롱텀 케어에다. 그래서 그 롱텀 케어 보시면 급여 계약에 대한 통보하는 그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어르신 표준약관 작성한 그 내역을 가지고 계약 일자는 언제인지 또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장을 해서 공단에다가 통보해 주시는 절차가 바로 입소 다음에 바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자, 이 업무가 바로 이 입소보고와 급여 계약 통보를 하셨다고 하면은, 자, 그 다음에는 바로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업무가 나오죠.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욕구 사정이 있겠죠. 욕구 사정 잘 모르시는 복지사님들도 계셔서 말씀드리지만은, 물론 이제 욕구 사정은 꼭 복지사 선생님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다른 분들도 같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욕구 사정이라는 것은 어르신의 전체적인 상황을 다 파악하는 겁니다. 가족 관계, 또 병력, 영양 상태, 신체 기능 상태, 운동 상태 등등 다 파악합니다. 다 파악해서 이 어르신께 어떤 도움을 제공해 드려야 할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할지, 어떤 급여를 제공해 드려야 할지, 셋 다 똑같은 말이죠. 네, 그 부분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어르신의 전체적인 상태를, 상황을 파악해 본다. 네, 그런 것이 바로 욕구 사정인 거죠. 자, 이 욕구 사정은요, 입소 후에 14일 이내로 하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저희 케어 스토리에서 드리는 파일을 가지고 거기다가 출력해서 쓰셔서 하셔도 되고, 자, 두 번째로는 롱텀 케어예요. 이 욕구 사정 입력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입력을 해주셔서 관리해 주셔도 돼요. 자, 롱텀 케어에 로그인 하시면 좌측편에 업무 시스템 보시면은 욕구 사정 입력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권장드리는 것은 롱텀 케어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거기다 저장하기 때문에 편리해요. 그리고 뭐 다른 프로그램을 써서 사용하시기보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거 해주십사 거기다 만든 거거든요. 이거 제도 끌어가는 데가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니까 그게 설령 후졌다 하더라도 그냥 롱텀 케어에 있는 거를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이죠. 또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내용적인 면을 충실하게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업무 시스템에다 올려드리는 욕구 사정 파일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욕구 사정하고 같이 14일 이내로 해야 할 거는 바로 각종 평가들이죠. 네, 각종 평가 뭐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MMSE 있죠. 네, 바로 인지기능검사. 네, 꼭 간호조무사 선생님만 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사회복지사 선생님, 요양보호사 선생님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낙상평가. 네, 낙상평가 파일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로는 욕창평가도 있죠. 욕창평가.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배설 상태 기록도 관찰해야 되죠. 배설 상태도 관찰해 주셔야 되겠죠. 관찰. 네, 3일 정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어르신에 대한 우울증 검사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일상생활 능력 검사.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위해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검사까지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4일 이내로 이러한 업무들을 하셨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30일 이내로 해야 하는 업무가 있죠. 네, 바로 급여 제공 계획서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즉, 이 30일 이내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 욕구 사정하고 각종 평가를 가지고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자, 이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참고가 되는 자료는 뭐예요? 네, 맞아요.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네, 이용 계획서를 이제 참고 삼아서 하는 거죠. 꼭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따라서 그대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 자료인 거예요. 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을 더 오래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르신을 더 오래 보겠어요? 네, 당연히 여러분들이죠.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물론 뭐 토익도 봤을 수도 있고 뭐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래 일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간호사 경력도 있고 하겠지만 어르신을 곁에서 전문적으로 누가 더 많이 보고 어르신 케어를 위한 일을 전문적으로 계속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여러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는요,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르신을 계속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립하시는 급여 제공 계획서가 훨씬 더 수준 높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서 맞춰가지고 쓰신다고 하면은 그거 사실하고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대로 된 급여 제공 계획을 여러분들 시각에서 어르신을 면밀하게 관찰했던 그런 내용들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여기 보면 몇 분, 몇 회 제공들이 있어요. 너무 그거에 연연해 하면 안 되겠죠. 실제적으로 이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몇 분이 들어갈지, 몇 회가 들어갈지를 적어 주셔야지 거기다가 그냥 오바해서 과장해 가지고 적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급여 제공 계획은요, 롱텀 케어에다가 입력하시게끔 되어 있죠. 롱텀 케어의 업무 시스템 보시면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입력하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다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 롱텀 케어에다 입력해서 바로 공단에다 통보하지 마시고 출력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입력해서 출력해야 한다. 입력하고 출력해서 뭘 해야 돼요? 네, 보호자분들께 설명해 주시고 동의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때 설명을 해 주실 때에는 반드시 녹음을 해 주시기를 권장드려요. 네, 녹음해 주시고 거기에 동의를 받으실 때에는 서명해서 동의를 받으시면 좋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녹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멀리 계신 데 있어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의를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도 받을 수 있겠죠. 본인 확인이 그때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녹음하시는 것을 권장을 꼭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고 동의까지 다 됐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급여 제공 계획서에다가 입력해서 공단에다가 통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급여 제공 계획서는요, 반드시 종사자분들께 상시적으로 교육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종사자 상시 교육을 해 주셔야만 한다. 그래야지 종사자분들께서, 특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급여 제공이 어떻게 수립이 되어져, 즉 급여 제공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어져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 위주로 제공을 해야 할지 파악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급여 제공 계획서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상시적으로 열람하실 수 있는 장소에다가 비치를 해 두셔야만 하는 겁니다. 비치해 놓고 그분들이 보고서 급여 제공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숙지하실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시로 관리자분들께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그 급여 제공 계획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 지금 내용이 어떤 거가 되어 있고 서비스 어떻게 제공하고 계시죠? 라는 부분들을 또 확인도 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일 이내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자, 맞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이 내용에 따라서. 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데 서비스 제공이라는 게 그냥 딱 보면은 이거 무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시설에 어르신이 계시면서 받게 되는 다양한 서비스들, 세면도움, 식사도움, 그런 전체적인 서비스들,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겠죠. 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라서.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매월 하는 업무가 있어요. 매월 1회 뭐 하고 계시죠? 맞아요. 사례회의를 하고 있죠. 사례회의를 하고 계시더라. 자, 요 사례회의에 따라서 어르신이 문제를 좀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사례회의에서 이 어르신에 대한 문제 상황을 회의를 하죠. 어떻게 어르신께 이 문제 상황을 좀 해소를 해드릴까. 자, 그래서 그 문제 상황을 해소해 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어르신께 먼저 이 어르신의 건강 상태부터 종합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쭉 가서 여기로 가서 욕구 사정부터 다시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데 굳이 욕구 사정부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욕구 사정까지 안 가고 서비스의 내용만 바꾸겠다 하면 여기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서비스의 내용도 바꿀 필요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그냥 사례회의에서만 다루고 다른 방법으로 해소해 드리는 것을 찾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사례회의 말고 이제 분기별로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분기별로 어떤 걸 하냐면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합니다. 결과 평가. 분기별로 하죠.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자, 그런데 평가에서는 이거 분기별로 안 되어 있고 반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반기별로. 그래서 반기별로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서비스는 급여하고 똑같다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즉, 서비스 제공한 그 결과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평가를 했더니 어르신 건강 상태부터 다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어디로 가요? 네, 똑같이 쭉 따라가서 욕구 사정부터 다시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해보니까 굳이 욕구 사정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비스 내용만 바뀔 필요가 있다고 하면 쭉 해서 여기로 가는 거겠죠. 자, 그런데 평가에서는 연 1회 무조건 욕구 사정과 각종 평가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끔 하고 있어요. 즉 여기 14일 이내부터 하는 요 업무 있죠. 욕구 사정 업무부터 연 1회 한 번씩은 다시 한번 하게끔 되어 있다. 욕구 사정과 각종 평가, 급여 제공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욕구 사정과 급여 제공 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연 1회 무조건 욕구 사정과 각종 평가,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라고 규정한 이 평가를 충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꼭 욕구 사정과 급여 제공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상시적으로 이거를 다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상시적으로 우리가 어르신 상태를 봤는데 어르신 건강 상태가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욕구 사정부터 우리가 상시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해봐야 되겠죠. 욕구 사정을 해보고 각종 평가 해보고 그에 따라서 급여 제공 계획도 다시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르신께서 자, 이제 등급이 바뀌셨어요. 등급이 만약에 변경되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르신의 등급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표준약관부터 다시 작성해 주셔야 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또한 등급 변경뿐만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요.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표준약관부터 다시 작성하는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한다. 또한 유효기간이 만약에 끝났어요. 유효기간이 끝났어도 다시 표준약관부터 작성해서 이 과정을 진행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과정에 있어서 감염병 검사 있죠? 네, 감염병 검사는 연 1회 계속 검사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 정기적으로 그거까지 팁으로 더 알고 계시면 전체적인 내용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바로 퇴소가 있겠죠. 자, 요 퇴소하셨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잘 아시겠지만은 연계기록지를 작성해야 한다는 거. 이 연계기록지는 저희 케어스토리 업무 시스템에 올려져 있는 파일을 쓰셔도 되고 롱텀 케어에 있는 업무 시스템의 연계기록지 그 시스템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롱텀 케어를 쓰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 충실함을 원한다. 그러면 저희 케어스토리 파일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신다라고 하면은 한 분은
보호자께 꼭 드리셔야 되겠죠. 보호자에게 제공해 주셔야 돼요. 자, 제공하실 때 뭐 문자로 제공하셔도 되고 뭐 카톡으로 드려도 되고 종이로 드려도 되고 다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시설에서 보관하셔야겠죠. 자, 시설에서 보관하실 때에는 출력물로 보관하셔도 되고 네, 파일로 하셔도 되고 PDF로 저장해 놓으셔도 되고 다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롱텀 케어에다가 입력하셨다고 하면 롱텀 케어에서는 굳이 뭐 출력이나 할 거 없이 거기에서 조회가 다 되기 때문에 굳이 출력 안 하고 롱텀 케어에서 저장만 하셔서 관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전체적인 급여 제공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셨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관련 업무 그 게시글에 댓글 달아주시거나 문자, 카톡, 전화 다 주시면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